중산층의 기준을 삼을 때 대중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데 NH투자증권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86만 원은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7만 원의 월 소비를 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은 역시 4인 가구 기준 순자산 9억 4천만 원이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 상위 11%로 실제 소득에 비해 순자산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소득 말고 어떤 자산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영상 뒷부분에는 은퇴 후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필연적으로 얼마를 벌어놔야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의 기준을 삼을 때 먼저 말씀해드린 소득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라 함은 거의 대부분 살고 있는 자가주택에 대한 부분이었고, 거주 면적이 클수록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커졌어요. 32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려 72%가 중산층이라고 계층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흥미롭게 본 것이 있는데, 가족을 통해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었어요. 미혼보다는 기혼일 때, 기혼일 경우에는 가구 원수가 많을 때 중산층으로 인식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23.8%인 반면에 4인 가구는 68%로 중상층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OECD가 말하는 중상층의 기준과는 다른 한국 고유의 중산층의 인식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지 소득으로만 중상층을 정의할 수가 없고,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족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모두 충족해야 했고, 소득을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짝 종합해보면 4인 가족으로 한 달에 700만 원 가까이 돈을 벌고 427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면서 32평의 집에서 가족들이 살면서 순자산으로 9억 4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내가 중상층쯤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4인 가구의 평균 소득과 월 소비, 그리고 순자산을 보면 우리들의 인식이 그보다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46%가 본인이 하위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2년 전 조사보다 5%가 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30대, 미혼, 그리고 1인 가구에서 중산층이 느끼는 주관적인 빈곤감이 높게 나타났어요. 점점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인구는 줄지만 1인 가구를 필두로 가구 수는 늘어가고, 게다가 빈부의 격차도 더 커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보면 실제로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참고로 4인 가족이 아닌 가족수 상관없이 그냥 가구 평균으로는 6억 3천만 원이 아닌 순자산 4억 5천만 원이 대한민국의 평균인데,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내 자산 정도면 상위 몇 퍼센트 정도인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은 얼마씩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준이 비슷할까요? 다른 나라들의 중상층의 기준을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남들이 못하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영국에서는 불법에 대응하는 소양, 미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중산층을 인정하는데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 부동산, 자산을 따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중산층을 정의하는 주체가 달랐어요. 그럼 그렇지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시아권 다른 나라에 있는 지인이나 북미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구한테 거기는 대충 중상층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봐도 수익이나 자산 기준 같은 것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특이하게는 어떤 레벨의 의료보험을 들고 있는지 정도만 우리랑 좀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인간 사는 곳은 비슷한 것 같고, 사유재산을 법으로 강하게 보장하는 나라들은 돈을 버는 수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은 삶의 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중산층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실제 상태보다 눈높이가 더 높았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기준치가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좀 비교의식도 강한 편이고요. 이렇게 현실과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후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셨나요? 여기에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중산층 중 코로나 이후로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평균 34.8%로 3분의 1이 넘게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중산층은 더 늘었습니다.
오직 자영업자들만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해서 코로나가 근로자에게는 상황이 좋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도 중산층은 더 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 2년간 자산은 무려 51.2%가 늘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엄청 사업은 어렵지만 드라마틱한 자산 상승을 동시에 경험하는 뜨겁고 차가운 이게 뭐지? 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이 통계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 채널이 부동산 자산 채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자산은 중산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에게 맞지 않는 부동산을 무리하게 취득했다가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품, 그리고 전쟁이나 세계 블록화 현상 등과 같이 최근에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누구에게는 진짜 기회이기도 해요. 참고로 소수 부동산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모임이고 무료 모임이고 부동산 자산에 도움되는 찐 스터디 커뮤니티니까 아래 링크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은퇴로 향하고 있습니다. 30대 입장에서는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얼마나 자산을 적절하게 확보를 하고 또 그것을 잘 운용하는가가 관건입니다. 20, 30대가 40, 50대보다는 그 기회가 더 많고 조금은 더 리스크를 안고 도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은 은퇴를 생각하고 있고 그 나이가 언제인가 정도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 우리나라 중산층이 희망하는 한 달에 필요한 돈은 부부 2명 기준으로 해갖고 274만 원 정도이고 기대 수명을 84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필요 노후 자산은 5억 5,89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62세에 은퇴해서 22년간의 노후 생활비이고 점차 생활비가 50%까지 줄어간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액입니다. 실제 적절 생활비를 보니까 6억 원이 넘게 필요했고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무려 9억 9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 나이 44세를 가정으로 노후 준비 기간을 18년으로 보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적립해 나간다면 기대 수명 84세인 경우 8,1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100세로 생각해 본다면 3억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네요.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적지 않게 현타가 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자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정말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또는 가족의 은퇴 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